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벌써 한 주가 끝났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는 정말 빠르게 보고 금요일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켓몬빵 신상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세 개. 벌써 중고 가격이라고 될까요? 어쨌든 리셀 가격이 2만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한번 관련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성전자 더 이상 빠지기가 어렵다. 여기에 대한 시각도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실적 시즌이 개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실적 좋은 주식이 뭐가 있는지 공부를 해봐야겠죠. 10개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카페 가서 음료를 마실 것 같은데, 하지만 오늘은 알면은 죄책감만 심해지는 카페 음료 칼로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경제 뉴스 시간에 이 뉴스를 가져온 이유는 저 혼자만 죄책감을 가질 수는 없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매일매일 주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4월 8일 금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 장은 살짝은 안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만 창 막판에는 좋은 흐름이 나오길 바라며, 그리고 주말은 항상 행복한 시간이겠죠. 빠르게 경제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뉴스, 뉴욕 증시 사흘 만에 상승, 그리고 러시아 UN 인권 이사회에서 퇴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뉴욕 증시는 현지 시간 페드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 속에서도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하락한 3대 지수가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는데요. 큰 반등을 나타내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조금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국제유가는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비축유 방출 소식 여파가 이어지며 지속적으로 하락해 3주째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WTI는 전 거래보다 20센트 0.2% 하락한 배럴당 96.03달러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러시아가 UN 인권 이사회에서 사실상 퇴출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UN 총회는 긴급 특별총회를 열어서 러시아의 UN 인권 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로 가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2011년 반정부 시위대를 폭력 진입한 리비아에 이어서 UN 인권 이사회에서 쫓겨난 두 번째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정말 한 나라로서는 진짜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타이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러시아는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어쨌든 전쟁이 일어난 지도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고 증시도 더 이상은 러시아 뉴스 때문에 크게 흔들리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종전선언만 남았다고 볼 수 있겠죠. 빠르게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워렌 버핏 또 대량 주식 매집, 시간의 거래에 10% 급등, 버크셔 해서웨이가 또다시 깜짝 대규모 매집에 나섰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선택한 기업은 프린터 PC 업체 휴렛 패커드라고 한데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불과 한 달 사이에 HP 지분인 11%를 1억 2,100만 주, 그러니까 약 5조 1,200억이나 매수를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 기리스는 여기까지 딱 보고, 야, 휴렛 패커드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HP 얘기가 왜 나오나 했더니 그런데 알고 봤더니 HP가 휴렛 패커드의 약자더라고요. 혹시 기름들 알고 계셨나요? 아마도 미국 주식을 하신 분들은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버크셔 해서웨이가 휴렛 패커드랑 HP 둘 다 매수한 게 아니라 같은 기업이죠. 이 기업을 5조 1,000억이나 매수한 걸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갑자기 컴퓨터 회사를 매수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 지금 평가는 분분하다고 합니다. 한 전문가는 HP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과 기술주 중에서 저렴한 가격대에 속한다는 점을 꼽았으며, 그리고 다른 애널리스트는 HP가 최대 규모의 주식 환매 프로그램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투자 이유일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마자 시간의 거래에서 무려 10%나 급등했다고 한데, 진짜 버크셔 해서웨이,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힘이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트럭 기사 없나요? 월마트 초봉 1억 3천만원. 아마도 이걸 보시는 기름분들 중에서 야, 이거 미국 가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공급망 차질을 타개하기 위해서 화끈한 급여 인상을 약속하며 트럭 기사 모집에 나섰다고 합니다. 월마트는 장거리 트럭 기사의 첫 해 연봉을 종전 8만 7천 달러에서, 그러니까 하나로 1억 600만원에서 9만 5천 달러에서 11만 달러로 높여 잡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3천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월마트는 다른 부분 직원들을 트럭 기사로 투입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고 한데요. 상업용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12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인당 500만원에 가까운 훈련 비용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갑자기 월마트가 이 정도로 금액을 높여서 트럭 기사를 구한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월마트의 트럭 기사 확보 노력은 공급 물류망 차질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고자 이러한 선택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나저나 아마도 트럭 기사를 구하는 거니까
자동차는 당연히 제공이 되겠죠. 말 그대로 운전만 하면은 연봉이 1억 3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금액을 올린데도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 것도 조금은 특이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팬데믹 끝나가자 쓴맛 나는 미국 밀키트 시장. 지난 2012년 미국 최초로 밀키트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스타트업 블루 에이프런은 싱글족의 인기를 끌면서 창업 5년 만에 화려하게 IPO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대형 유통업체들이 잇따라 밀키트 시장에 진출하고 성장이 정체가 되면서 한때는 시가총액이 90%가 날아가는 등 존폐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사업 매각까지 검토할 만큼 사정이 좋지 않았던 블루 에이프런은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새로운 날개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기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도 밀키트 관련 그런 가게들도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 2분기 블루 에이프런은 3개월 만에 주문 고객이 2만 명이나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까지 했었는데요. 그런데 22년 2월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때 하루 만에 주가가 25%나 폭락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날 발표된 작년 4분기 실적이 또다시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정말 심플하겠죠. 위드 코로나 시작, 그 다음에 경쟁 심화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는 한국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다른 뉴스를 봤을 때 밀키트 무인 판매점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매출을 올린다. 그리고 몇몇 가게는 야 이거 왜 했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 거리두기가 완벽하게 끝나면은 밀키트 시장이 확실하게 작아질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식 투자도 주식 투자지만 만약에 밀키트 관련 사업을 조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지금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지속되는 중국 봉쇄 조치, 인플레 부담 재차 확대 가능성. 조금은 안 좋은 소식입니다.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IBK 투자증권은 중국의 봉쇄 조치에 대해서 글로벌 주요 생산국이란 것을 감안하면은 공급망 체제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이 재차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러한 판단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확진자 수 급증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올해 투자 전략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한다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 보니까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잘 막았다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흐름이 지금까지 잘 막았다고 발표하는 중국 입장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국에서 진짜 코로나 확진자가 제대로 터진다면은 하루에 수십만 명은 진짜 우습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도 충분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은 중국 내 코로나19에 의한 보건 위기보다 중국의 경직적인 대응이 야기시키는 경제적 경색 국면을 더 우려하고 있다며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 비싼 비용을 계속 지불해야 되고 정책을 전환한다고 해도 또 다른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딜레마에 놓여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잘 막아도 문제고 잘 못 막아도 문제라는 거겠죠. 그리고 중국은 주요 생산기지고 이 생산품들을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는 물류기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급망 차질에 기인한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도 작동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19 관련 중국 통계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이유들을 감안하면 중국의 코로나19 정책은 당분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시각을 봤을 때는 중국 투자할 때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중국은 현재 코로나 때문에 조금 난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반면 우리나라는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관련된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오미크론 뚫고 회식 재개, 법인카드 사용액 14% 상승. 자, 이 뉴스는 젊은 직장인분들은 조금 싫어하는 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법인카드 사용액이 현재 슬금슬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소릴까요? 맞습니다. 회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겠죠. 지난 2월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 10만 명을 넘으며 급증세를 보였지만 법인카드 결제액은 1년 전보다 14%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당 승인 금액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4만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법인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코로나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영업활동을 재개한 데다가 사적 모임 인원수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며 회식도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인카드를 중심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자영업이 많은 숙박, 음식점업, 그리고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업종 카드 승인액이 1년 전보다 각각 2.5%, 1.9%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은 갈수록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직장인 기름분들 이렇게 코로나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회식도 다시 부활한다는 거 아마도 많은 분들은 비대면이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다음입니다. 알면 알수록 불편한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한 욕, 달달한 프랜차이즈 커피, 음료 알고 보니 칼로리 폭탄.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카페로 향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국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카페에 딱 가서 달콤한 커피나 아니면 음료를 딱 마셨는데
있는데 하지만 그 뒤에는 되게 무서운 게 있다고 하는데 바로 당분과 고혈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당류는 과다 섭취하면 비만과 당뇨,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의 원인이겠죠. 자, 그렇다면 얼마나 들어있길래 이렇게 무섭게 하는가 그걸 봤더니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200개 이상의 매장이 있는 주요 커피 음료 프랜차이즈 29곳에서 파는 시럽, 과일 첨가 제품을 조사한 결과 커피류는 285칼로리, 그리고 스무디와 에이드는 372칼로리로 쌀밥 한 공기의 열량 272보다 높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당류인데요. 스무디와 에이드 이 두 개의 평균 당류 함량은 65g으로 탄산음료의 40g, 1일 적정 당류 섭취량 50g을 훌쩍 넘긴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 매장에서 판매하는 커피와 음료 58개 중 24개는 1일 적정 섭취량 50g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김들 물론 이런 걸 전부 다 신경 쓰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두 개 마실 거 한 번 정도는 그냥 아메리카노나 아니면 그냥 다른 차 종류 이런 것들도 마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이게 좀 잘 안 되죠.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아메리카노가 4,500원이고 그 다음에 다른 달달한 것들이 5,000원이면은 야, 근데 솔직히 야, 아메리카노 4,500원보다 그냥 500원 더 주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며 결국은 달달한 걸 시키는데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다음입니다. 실적 시즌이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당연히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게 바로 우리의 계좌 실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 팩터 스크리닝 스코어 상위 10개 종목은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최근 조정으로 정상화 수준으로 복귀한 만큼 종목별 실적 서프라이즈에 대한 집중이 투자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보라는 거겠죠. 신한금투연구원은 빅스텝에 대한 우려와 시장금리 폭등,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가 부담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구간에서 믿을 것은 실적밖에 없다며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은 실적주에 주목을 하라고 합니다. 핵심 변수는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확률, 그리고 1개월 주당 순이익 리버전과 기관 수급, 이렇게 세 가지 요인으로 실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분기별 리밸런싱을 진행할 경우에는 작년 1월부터 누적 절대 수익률이 82%에 달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만 그냥 매 분기 사용을 했다면 82%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는데 충분히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기업이 포함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 같은 방법으로 스크리닝한 상위 10개 종목은 심태, 현대글로비스, 하이트진로, BH, 이녹스 첨단소재, 넷마블, 대덕전자, 리노공업, LNF, 삼성엔지니어링으로 이렇게 10가지가 안정적 초과수익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기분들 위 10개 기업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지속적인 노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계속 전화 안 받아? 삼성 갤럭시 S22, GOS 이어 콜드랍 논란. GOS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통화 수신 오류가 일부 갤럭시 S22 사용자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인식한 삼성은 지난달 한 차례 업데이트를 진행했지만 오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대요. 제보와 커뮤니티 내용을 종합하면 콜드랍 문제는 국내 이동통신 3사 모두 발생했으며 통신사에서 구매한 모델 그리고 자급제 모델 구분 없이 문제가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통화 시 잡음이 들리거나 상대방 목소리가 작게 들린다, 이러한 불막도 지속되고 있다고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GOS 이어서 지속적으로 약간 노이즈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한편 지난해 말 애플의 아이폰 13에도 콜드랍이 발생한 바 있었는데 그때 원인을 두고 제조사와 통신사 측은 공방을 이어갔지만 결국 애플이 콜드랍 문제의 해결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상황은 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번에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과거 예를 봤을 때는 아마도 이것도 삼성전자의 업데이트가 또 나오면은 그때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저 기릿 아직도 갤럭시 에잇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는 버벅이고 그리고 주식 투자하기도 조금 어려운 그러한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어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이걸 바꿔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계속 드네요. 다음입니다. 포켓몬빵 신상 3종 출시. 그런데 하루만에 가격이 2만원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포켓몬빵이 띠뿌띠실로, 그런데 이게 띠뿌띠실이 아니라 띠뿌띠뿌실 아니었나요? 어쨌든 이 스티커로 광풍을 일으킨 가운데 포켓몬빵 시즌2 제품도 품절 대란이 나온다고 합니다. 출시하자마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2배 이상 웃돈이 붙으면서 포켓몬빵의 뜨거운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고 한데요. 그나저나 우리가 먹는 음식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다는 것도 조금 웃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SPC 삼립은 이번 포켓몬빵 시즌2를 선보이면서 공급량을 기존 대비 30%가량 늘렸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시즌1 제품 인기가 식지 않아서 이러한 제작에 조금 한계가 있는 만큼 시즌2 제품도 생산량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포켓몬빵은 출시 43일 만에 1000만 봉을 돌파하는 그 정도의 메가히트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저 기릿은 어렸을 때 고스를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뭔가 포켓몬빵의 미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떼돈 번다 이러한 소문에 우후죽순 생기더니 마스크 업체에 줄
줄도산 위기, 정부가 야외 마스크 착용 등 현행 마스크 착용 의무 조항을 단계적으로 해제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포화 상태에 이른 마스크 제조업계가 줄도산할 위기라고 합니다. 코로나 전보다 10배 이상 몸집이 커진 해당 업계에서는 이미 수요처를 찾지 못한 물량이 헐값에 덤핑 판매되는 실정이라고 한데요. 해외 시장마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제품이 전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내 마스크 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방 산업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한데요. 마스크의 주요 부재재인 멜트블론 필터 제조업체의 평균 공장 가동률은 10%에서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년 3월께부터 MB 필터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던 마스크 업체의 발길이 끊긴 영향이라고 합니다. 고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자금력을 갖추거나 사업 품목이 다양한 대중견기업 위주로 마스크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기업 두 가지, 삼성전자 그리고 LG엔솔을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삼성전자 진짜 끔찍한 최저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번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바닥 확인 구간, 우려 대부분 반영. 신한금투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각종 우려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97,000원 유지. 신한금투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PC 수요 둔화 조짐이 감지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IT 수요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며 중국 락다운에 따른 IT 공급망 차질도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재라는 소리겠죠. 하지만 이러한 뉴스 때문에 메모리 사이클이 하락 전환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서버 수요가 견조하고 반도체 공급이 생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데요. 그리고 우려가 주가에 상당히 선반영이 되어 있으며 주당 순자산 가치 증가와 주가 순자산 비율 PBR 상승을 반영할 차례라며 매크로 이슈가 해소되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탄력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결국 일단 지금 실적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삼성전자, 올해는 역대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한다고 한데요. 그런 와중에 주봉을 봤더니 어느덧 여기까지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아직도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고 실적만 딱 보고 지금 현재는 조금 버틸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면은 결국은 웃을 날이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플러스 주식에는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떨어질 때 사지 못하면은 결국은 올라갈 때도 사지 못한다. 다음입니다. LG엔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목표 주가도 상향. 삼성증권이 LG엔솔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50만원에서 57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근거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2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LG엔솔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242% 증가한 2,500억으로 시장 평균 전망치 1,500억을 71%나 서프라이즈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갑자기 실적이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뭔가 보더니 바로 예상보다 컸던 환율 영향, 전지 출하 호조에 따른 수익성 개선, 배터리 소재 가격 정가 영역 확대에 따른 원가 부담 경감 등에 기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말 심플하게 실적이 잘 나왔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LG엔솔의 미래 실적을 봐도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최근 그런 흐름을 타고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LG엔솔은 실적을 보고 충분히 공부할 만하며, 그리고 플러스 특히 삼성 SDI를 같이 공부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기분들 지속적으로 연기금이 좋아하는 LG엔솔 그리고 삼성 SDI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는 여기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혹시 이번 주말에 책 한 권 읽고 싶은데 그러한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오른쪽 위에 그리고 아래 댓글에 띄워드리는 그 영상에서 소개하는 책을 보시면은 아마도 기름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길이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이미 그 책을 읽으신 기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읽으신 분이 많은데 그 와중에 악플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진짜 좋은 책이라고 소장용이라고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기름들도 관심 있다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